안녕하세요, 이모고입니다. 산요 신칸센 탑승기 시작합니다. 현재 오사카역이고요. 노조미 23호 하카타행 열차에 탑승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열차는 히로시마까지만 타기 때문에 다른 날에 히로시마에서 하카타까지 가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두 개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여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현재 계절과 풍경이 다르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산요 신칸센의 전반적인 소개는 이미 안내편 영상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탑승기는 창밖 풍경이 주가 됩니다. 다만 터널이 많은 노선이고 랜드마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행하신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미야하라 차량기지입니다. 주로 통근용 차량이 많이 보이고 썬더버드나 슈퍼 하쿠토도 멀리 보이네요. 그리고 EF65 기관차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오사카에서 바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산요 신칸센은 요도강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오사카역은 가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 오사카역에 있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큐 전철의 노선이 아래 보였고, 이 노선은 국내선 위주의 오사카의 이타미 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칸센 선로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에 호포 화물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따라서 신칸센 선로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산요 지방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들은 굳이 오사카역까지 가지 않고 그대로 아래에 놓인 화물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화물선이 떨어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사카역을 거쳐온 코베센, 큰 범위로는 도카이도 혼센과 합류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선로가 코베센이 되겠습니다. 산요 신칸센은 이렇게 제레선과 잠깐 만나는 듯 하다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북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오사카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주택지를 지나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고속도도 오사카역 부근 커브 구간에서는 시속 120km, 이후 터널이 나올 때까지는 시속 230km, 그 이후로는 히메지역까지 시속 270km로 제한이 되어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 운전인지는 모르겠으나 히메지역까지 가기 전에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산요 신칸센은 도호코 신칸센과 마찬가지로 터널과 고가로 직선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터널의 비중은 산요 신칸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용지의 취득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계획은 이보다 더 해안가 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터널에 진입한 다음에 나온 역이 바로 신코베역이라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터널에 위치한 로코오 산지는 화가감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하수를 이용한 주조 산업이 예로부터 발달하였습니다. 코베의 나다, 교토의 후시미,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히로시마의 사이조우가 일본의 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제 산요 신칸센은 방음벽이 사라지면서 바깥 풍경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한큐 전철의 노선과 교차를 하고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 빌딩이 보이는 쪽이 니지노미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는 시인코베역에 도착합니다. 통과선이 없는 역입니다. 과거에는 통반 열차가 있던 적은 있지만 현재는 모든 열차가 이곳에 정차합니다. 역 바로 옆에 허브 뮤지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로프웨이가 있고 키타노 이진칸도 멀지 않기 때문에 코베역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중국과 한국의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1970년대 코베는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항구로 군림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간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 도시 밀집 지역의 선로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터널과 터널 사이의 좁은 공간에 신코베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칸센은 산지를 지나 전용 지상 구간으로 나오며 니시 아카시역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니시 아카시는 현재 일본 그리고 한국의 표준시각을 정하는 동경 135도가 지나는 시입니다. 참고로 경도로 보았을 때 한국의 정확한 시간은 일본보다 30분이 늦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자주석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때 30분을 늦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역을 비롯해 30분 단위의 시차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홋카이도는 경도 기준으로 보면 30분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홋카이도는 해가 굉장히 빨리 뜨고 겨울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집니다. 니시 아카시역에 나오게 되고 노조비는 그대로 이 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니시 아카시역을 지나면 신칸센은 해안선에 비교적 가까운 곳을 향하게 되는데요. 산요 신칸센을 보면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지만 사실 바다가 보이는 곳은 극히 일부 구간입니다. 바다 쪽으로 시코쿠의 아와지 섬이 보입니다. 아와지 섬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은 시코쿠 쪽의 평야와 함께 세토네 해안 지역의 경우 북쪽으로는 동서로 펼쳐진 중국 산지 추고쿠 산지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코쿠 산지, 또한 아와지 섬에 의해서 사방이 막힌 구조입니다. 겨울에 북서 계절풍 그리고 여름에 남동 계절풍을 막아주는 형태이죠. 따라서 이쪽은 건조한 편이며 맑은 날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웠던 태백산맥의 높새바람 혹은 팬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갈 오카야마도 하르노쿠니 즉 맑음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이것을 세토네이식 기후라고 하는데요. 이 기후를 살려서 세토네에는 염전이 많고 이모작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지나는 이 지역이 반슈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쪽은 소금 그리고 이모작으로 얻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소면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소면을 반슈 소면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바다 반대편의 카가와현이 왜 우동이 유명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앞에 선로가 보이는데 산요 전철의 노선이고 JR의 산요 혼선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요 전철 역시 히메지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곳은 제철소로 보이네요. 산요 전철은 그대로 해안가를 달리게 되고 신칸센은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 제레선과 만나게 됩니다. 열차는 곧 히메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미는 그대로 히메지역도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편에 앉으셨다면 흰색의 히메지성이 빌딩 사이 그리고 역을 지날 때 보입니다. 흰색의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백조라는 의미에서 시라사기 혹은 하쿠로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본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아까 봤던 산요철도가 보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남쪽으로 향하는 제레선의 산요온선의 고가가 보이게 됩니다. 확실히 산요 지방은 도카이도 쪽에 비해 지형이 오래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높은 산들이 없어서 풍경은 비슷비슷합니다. 터널이나 방음벽도 그렇고 역시 천막을 감상하는 데에는 도카이도 신칸센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레선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운 좋게 지나는 화물열차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차는 곧 아이오역을 지나게 됩니다. 도토리에서 오사카까지 향하는 슈퍼 하쿠토가 지나가는 역이지만 정차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효고와 오카야마현의 경계가 있는 산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산요온센은 다시 북쪽 그리고 멀어지는 선로가 해안선을 달리는 아고센이 됩니다. 첫 번째 터널을 지나면 치쿠사강이 보이게 되는데 산지에 가려 시가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 너머로는 슈싱그라와 소금산지로 유명한 아쿠시가 남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가 소면으로 유명하다는 반슈 지방의 끝자락이 됩니다. 그래서 역 이름도 반슈 아코입니다. 제가 산을 계속 찍었던 이유가 암석의 음해암처럼 보여서 나중에 확인하려고 찍은 것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곳이 백악기 때 생긴 칼데라였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봐서는 여기가 칼데라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이쪽 지역에 높은 산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구지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풍화와 침식으로 많이 깎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질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진이 제일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구지형에 속합니다. 산요 신칸센은 또다시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김없이 보이는 727 광고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다 보면 지나가는 727 광고가 여러 보일 겁니다. 앞에는 아코센, 이게 오카야마 쪽에서 산요온센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오에서 오카야마까지는 아코센이 산요온센보다 거리는 더 짧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단선이 있기도 하고 메인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로 관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세토네의 기후답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시가지에는 아코센이 지나는 세토 지시가 있습니다. 이제 열차는 슬슬 오카야마로 접근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코센과 산요온센은 선택 승차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선택 승차는 가능하지만 경로 특정 구간에는 속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 승차가 가능한 구간은 보통 경로 특정 구간을 지정해서 두 노선 중 짧은 노선을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죠. 하지만 이곳은 경로 특정 구간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오히려 아코센은 지방 교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지방 교통선은 운임이 더 비싸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뭔 소리야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댓글로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칸센은 이제 크게 왼쪽으로 커브를 돌면서 오카야마 삼각주의 평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백로로 불리우는 히메지성과 대조되는 검은색의 까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우조, 즉 오카야마성이 보이게 됩니다. 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이때 성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 찾았습니다. 오카야마역에 도착합니다. 산인지방과 시코쿠까지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들여와 재배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래 시코쿠로 향하는 우노센이 보입니다. 화물기관차들이 모여있는 곳도 보이고 화물터미널, 그리고 산요 신칸센과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있는 산요 혼센도 보입니다. 점점 227계로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40년이 넘은 똥차들이 많은 오카야마 차량기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선로의 폭이 약간 넓다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신칸센 차량기지까지 볼 수 있는 오카야마였습니다. 신칸센은 이제 신쿠라시키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쿠라시키는 오카야마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신쿠라시키역은 관광지하고는 꽤 떨어져 있고요. 저기 멀리 굴뚝 같은 것이 보이시죠? 쿠라시키는 전쟁 전에는 섬유 산업으로 변성했다면 그 이후에는 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그시가지 서쪽에 신쿠라시키역이 있습니다. 리젠국 옆에 있는 비추국의 쿠라시키입니다. 열차는 이제 오카야마를 넘어 히로시마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쿠라시키역부터는 역간거리가 꽤 가깝게 지어져 있습니다. 곧 후쿠야마역을 지나게 되고요. 현재 화물터미널이 보이는 이곳은 히가시 후쿠야마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후쿠야마도 공업도시라 그런지 저 멀리 꽤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보입니다. 일본의 제1의 제철회사인 JFE 스틸이 이 공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와의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탄 열차는 후쿠야마역을 통과하지만 일본 노조미가 정차하는 역이 되겠습니다. 후쿠야마가 히로시마현이자 현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는 있지만 히로시마시와 꽤 떨어져 있기도 하고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히로시마현이라는 인상을 그다지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역에는 후쿠야마성이 북쪽편에 바로 있습니다. 열차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터널을 통과하면 신오노미치역을 지나게 됩니다. 히로시마현의 관광지 중 하나인 오노미치는 이보다 더 남쪽에 있고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오노미치는 시코쿠 섬의 이마바리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이 꽤나 이용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터널을 지나면 바로 미하라역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요. 미하라역을 두고 양쪽에 있는 히가시 히로시마역이나 신오노미치역은 나중에 생긴 역입니다. 미하라역에는 1567년에 만들어진 우키시로라고 불리우는 미하라 성터 위에 만들어진 역입니다. 뜰 부자의 한자인 우키가 이름에 사용된 이유는 바다에서 성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터는 바다와 연결되는 섬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수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이 아닌 바다에 면한 평지에 지어졌다는 것이 이 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후쿠야마 그리고 여기 미하라와 같이 이렇게 성터를 활용한 역의 건설은 재래성과 만나는 역을 짓기에는 용지 확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에는 산이온센 그리고 고가로 멀어져 가는 선로는 크레센이 되겠습니다. 열차는 다시 터널을 지나 산간부를 넘으면 술 제조로 유명한 사이조시가 있는 히가시 히로시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쯤부터는 세키슈 가와라라고 하는 붉은색 지붕의 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역을 지나가니 헬로키티 신칸센이 대기하고 있었네요. 이곳은 산간부에 위치한 분지이며 산지 쪽 대부분이 소나무로 되어 있어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소나무들이 죽고 화렵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히가시 히로시마 분지 쪽을 강길을 따라 넘어온 곳인데요. 참고로 앞에 보이는 강은 쿠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아하니 집들이 농장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산천의 모습도 얼핏 보입니다. 여기서 산천은 상계하다의 산자로 산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은 사진과 같이 넓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야마의 토다미 평야가 일본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호쿠리쿠 신칸센 탑승편에서 이쪽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보시다시피 창밖 풍경이 잠깐만 나오고 바로 방음벽이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슬 히로시마에 접근하게 되면서 열차는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접근 중에는 열차는 커브를 돌게 되지만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히로시마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이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치고쿠 지방의 최대 도시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JR 서일본 기준에서는 킨키 지방 다음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히로시마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히로시마 화물터미널과 차량기지입니다. 크레센을 달리는 관광열차인 에토세토라도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227개 레드윙,
그리고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야구팀인 히로시마 토요카부의 홈구장인 마츠다 스타디움이 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전용 도로도 보이네요.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히로시마에서 내렸고요. 다음 촬영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른 날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로 전 영상은 날씨가 좋았지만 이 촬영본은 날씨가 좀 흐렸던 게 좀 아쉬웠던 영상입니다. 자, 그럼 히로시마를 출발합니다. 작년에 개장한 에디온 피스윙그라는 축구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쭉 찍어보았는데요. 건물이 가려서 보이지는 않네요. 대신 살짝 히로시마 성의 천수각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멋지게 디자인된 아스토라무 라인의 신하쿠시마역이 보입니다.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올려가기 때문에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로 진입합니다. 다음 역인 신이와쿠니에 가는 도중 이쿠츠시마, 다른 이름으로는 미야지마가 보이게 됩니다. 터널 중간중간 이렇게 미야지마가 보이긴 하지만 확연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야지마는 산 중턱까지 로프웨이로 이동해서 산의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운동 부족이신 분들은 로프웨이만 타고 내려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진은 로프웨이 정상에서 찍은 히로시마 시내의 모습입니다. 다음 역인 신이와쿠니까지는 또다시 터널입니다. 산요 신칸센의 터널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토지 문제와 순영을 좋게 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만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고속열차의 계획은 일제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도쿄에서부터 표준궤로 시모노세키, 그리고 부산을 거쳐 대륙으로 보내려는 의도였죠. 때문에 당시에 이미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기는 했었습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가 진행된 도카이도 신칸센과는 달리 산요 신칸센은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맙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반강제로 토지를 매수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거의 제로부터 건설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터널을 이용한 노선 건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마구치현에 들어온 신칸센은 신이와쿠니역을 통과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킨다이쿄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니시키가와 철도가 있지만 하차오 도보로 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차역 외에 열차의 속도가 느려진다 싶으면 도코야마역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코야마 제레선역과의 만나기 위해서 선로가 커브를 돌아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역을 통과할 때 시속 170km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아닌데 확실히 속도를 떨어뜨린 만큼 승차감과 소음이 엄청 좋아지네요. 과거 큐슈까지 제레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화물을 하적하여 배로 옮겼었기 때문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역이 위치했습니다. 현재는 큐슈의 오이타현의 쿠니사키시까지 페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석유화학 공장지대가 눈에 보이고 밤에 오면 그 불빛이 이쁜 곳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큐슈 섬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터널에 진입하면 바깥 풍경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터널 내 와류로 인해 소음도 커진다는 거겠네요. 산요 신칸센은 워낙에 터널이 많기 때문에 잔연 승객이 많습니다. 슬슬 신야마구치역에 접근합니다.
산요 신칸센 최속달 열차인 노조미와 미즈오가 무조건 정차하는 역은 신코베, 오카야마, 히로시마, 고쿠라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후쿠야마, 도쿠야마, 신야마구치 역 중에 한 곳에 정차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제레선 산요호센과 만나게 됩니다. 과거 신야마구치역은 오골이라는 이름의 역이었습니다. 역명을 바꾸게 된 계기가 노조미 정차역 문제였는데요. 당시 오골이라는 역명은 현대 현관역의 이름으로 하기엔 좀 그랬다는 거죠. 쉽게 말해 네임밸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에서 JR 서일본과 야마구치현의 합의로 역명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야마구치 현청에 있는 야마구치시의 야마구치역은 이보다 더 안쪽에 있고요. 현장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꽤나 쇠퇴하게 되어서 아마 지금 무인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하면 메이지 유신의 초쇼번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만한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출신이죠. 그리고 가고시마의 사츠마번과 함께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전에 어디서 각현에서 가장 싫어하는 도도부현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웃에 있는 현이나 대도시를 가진 현을 싫어하게 되는데 생뚱맞게 저 멀리 있는 후쿠시마 현이 야마구치 현을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메이지 유신 당시 보신 전쟁에서 초슈번에게 패배한 아이즈번이 현재 후쿠시마 현이기 때문입니다. 열차는 야사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국도 2호선을 따라서 신간센 노선이 지어져 있습니다. 미네센의 시발역이 되지만 2023년 폭우로 인해서 교량이 유실되거나 이런저런 재해를 받은 노선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운행에 중지된 상태이고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이대로 폐선이 예상이 되고 대행버스 운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터널을 지나 평야가 나오기 시작하면 서서히 신시모노세키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남쪽을 향하게 됩니다. 항구에 변한 시가지보다는 약간 내륙 쪽으로 지어진 신시모노세키역입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어로 후구, 한국어로는 보거, 그러니까 후구라고 불리운 적이 있을 정도로 보거가 유용합니다. 신간센은 이제 바다 밑으로 통과하는 칸몬 터널로 규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차체가 경사면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쿠라역입니다. 한때는 후쿠오카보다 인구가 많았던 키타큐슈의 중심역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식상 흥업을 위해 청일전쟁 승리로 받은 배상금을 이용해 서양의 근대 기술을 도입한 야하타 제철소가 지어진 곳입니다. 전에 미조 영상에서 제철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꽤 유명한 제철소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까지 항로가 열려 있었고요. 외국으로의 관문으로서도 활약을 했던 곳입니다. 공업지대도 일본 내에서는 손꼽히는 규모였으나 현재는 일본의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쇠퇴하게 된 곳입니다. 밖에 제레선 열차를 보고 있으면 큐슈에 왔구나 하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일본 철도는 회사에 따라 열차 디자인이 다 제각각이라 열차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앞에 멀어지는 제레선은 오이타, 그리고 미야자키, 더 나아가서는 가고시마까지 이어지는 니포 혼센, 바로 앞에 있는 선로는 가고시마 혼센, 하카타, 구아모토, 그리고 가고시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열차는 치쿠지 산지를 거의 직선으로 통과하며 하카타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카타와 고쿠라 간의 거리는 67.2km로 직선거리로 하면 서울에서 평택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산요 신칸센으로 한 16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 구간을 신칸센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건 경쟁 노선이기도 한 JR 큐슈의 제레선이 되겠습니다. 제레선의 특급 열차의 경우 하카테까지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특급 열차의 자율석 요금이 운임과 특급권을 다 합쳐서 2110엔이 되지만 산요 신칸센 자율석의 경우 2160엔입니다. 보통이라면 이 지정석 요금에서 530엔을 뺀 2730엔이어야 하지만 훨씬 싸죠. 이유는 경쟁 노선이기 때문에 특급권 요금을 싸게 책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특급권 요금에 할인이 들어간 것을 특점 특급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JR 큐슈와 혼슈 3사의 운임은 서로 다릅니다. JR 큐슈가 약간 더 비싼데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운임이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JR 큐슈의 운임 인상 전에는 재래성과 이 신칸센 자율석 요금의 차이가 250엔 정도 났는데요. 지금은 50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요 시간은 신칸센이 30분 정도 빠르죠. 이미 가뜩이나 많은 큐슈의 사람들이 JR 서울본의 신칸센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R 큐슈는 이렇게 이 구간의 수익을 JR 서울본에 뺏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카타역에 접근합니다. 이로써 산요 신칸센 탑승기 편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